일단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의원 숫자가 많아요. 네, 169명이나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잡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니까 100몇 명인가요? 뭐 100 몇 명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거기에 비해서 한 60여 명 정도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현역을 어떻게든지 탈락 안 시키려고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막 그리고 대부분 다 그분들이 수용하고 그리고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여당은 다른 곳에 보낼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이분을 뭐 정부 공공기관 자리라든지 이런 데 기관장 이러는 게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야당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네. 여기가 검사 네. 독재 정권이잖아요. 맞아요. 캐비넷의 힘이 이번 총선에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캐비넷의 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근과 그러니까 채찍을 같이 있는 동시에 거죠. 운용할 수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총선 공천에서 불만을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현역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점 때문에 마치 뭐 이런 좀 시끄러운 분란이 적은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네. 사실은 요 앞에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맞아요. 가면 집회하고 네, 그래 난리 그냥 났어요.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 막 엄청나게 사람들 삭발하시고 예, 막 이러거든요. 데모하고 집회를 하는 네. 걸 봤는데 그러니까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거기도.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가 보도를 잘 안 안 할 되는 뿐이에요. 거죠. 네. 네. 민주당만 계속 보도를 하죠. 자, 아니 예전 더 황당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임종실장 문제도 그래요. 그렇게 586에 뭐 586 청산 얘기하면서 막 공격을 해댔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보수 언론들도 586이 언제까지 정치할 거냐 이러더니 임종실장이 이제 공천 배제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는 또 민주당을 비판을 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가 진심인 거죠 대체? 586 청산이 진심인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비판이 진심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네. 지금 총선이라는 것은 네. 그 집권 여당의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심판하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잘했다 싶으면 네. 표를 주는 거고 못했다 그렇죠.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고 네. 이게 원래 총선의 구도죠. 구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교묘하게 이 총선을 자신들이 심판받아야 할 총선을 야당 심판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했어요. 이걸 뭐 운동권 정당 심판 이런 네,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게 이제 좀 프레임이 흐려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정말로 이건 말장난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떠넘기는 너무 좀 황당한 그런 이제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사실 뭐 운동권 뭐 정당이다 뭐 이것도 저는 동의하지 저도 않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그 어떤 권한 어떤 자격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그렇죠. 그 핵심 측근으로서 특수부 검사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게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경험도 거의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특수부 뭐 어차피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이제 윤석열 정권 자체가 특수부 검사들이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그 특수부 검사 정권이고 특수부 검사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운동권 정당이라고 만약 저쪽에서 얘기하면 여기는 그러면 당신들은 특수부 검사 정당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 이런 거는 느끼지 않고 전혀 없죠. 이 그냥 야당에 대해서 그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뭐 586 네. 뭐 운동권 이거는 맞아요. 한참 전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총선에서 프레임으로 쓰려고 하니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네. 이게 정말.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예. 또 종북 프레임을 지금 또 들고 맞아요. 그걸 들고 오더라고요. 왔더라고요. 연합 네. 비례정당 가지고 시비를 걸죠. 네, 그래서 그 연합 비례정당에 뭐 그 종북 그 세력이 그걸 매개로 뭐 민주당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전신이 통합진보당이라는 거예요. 네. 통합진보당이 이제 정상 해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뭐 들어와 있다 이러면서 진보당도 문제다 이렇게 논란을 피는데 진보당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 정말 언제적에 네. 그 찰진한 색깔론. 그런 색깔론 네. 이걸 지금 또 이번 총선에 항상 음.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에 네. 들이댔던 그 자태로 총선 때마다 이제 선거 때마다 사실상 활용됐던 종북 뭐 또 뭐 색깔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국민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속아가죠. 않을 거다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내는 쪽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지금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네. 종북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정책이나 성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오직 야당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이런 이제 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가 아닌가 예.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전현 위원장께서는 불화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권익위원장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권익위원장 자리에 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쫓아내려고 수없이 많은 압박과 공격을 해대고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다시 불화살로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했던 그동안의 그 무도하고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전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수없이 많은 행동들,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하겠지만 논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 파탄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사실은 구호해야 하는 네.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총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다시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금 선진국으로 가다가 문턱에서 주저앉았는데 거죠, 결국. 이것을 네, 다시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함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단지 구호가 아니라 예. 증거와 또 법리로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 또 심판을 받게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역할을 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파퓰리즘적인 막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공약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본인은 뭐 그냥 대통령으로서 하는 얘기는지 모르겠지만 군사 지역도 해제하겠다, 뭐 엄청난 뭐 지원도 하겠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이거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네. 지금 전국적으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돌고 있어요. 그러고 네. 사실 또 뭐 그린필드를 해제하겠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가서는 뭐 또 R&D 네, 예산을 맞아요. 네. 대폭 뭐 이제 뭐 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뭐 비난도 받았는데요. 지금 선심성 공약이랄까 이제 그렇죠. 뭐 마구마구 퍼주는 그런 걸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다니면서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다 합치면은 그게 거의 한 해 예산을 예산보다 많은 것 웃돌 같아요. 정도로 네. 그 많은 금액을 지금 다 퍼주겠다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성도 없고 현실성 일단은 없죠. 네, 그게 맞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사실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하죠.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린필드 맞습니다. 푸는 것만 해도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는 안 되는 되죠. 건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현실성 없는 그런 얘기를 가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정치적 예.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예.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건 뭐 이해하더라도 이해는 하지만 예,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안 되거든요. 되는 자리죠. 대통령은 일단은 그 행정부의 이제 예. 수반으로서 예.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은 여야와 예. 같이 협조하면서 협의하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예. 한 정당의 뭐 대표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되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좋겠다. 예, 예. 뭐 이런 맞아요. 그 식으로 얘기했다가 탄핵까지 했다가 갔잖아요. 거의 탄핵 예, 그거 안 직전까지 됐지만, 예, 예. 간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있었죠. 예, 지금 맞아요. 그때 비교하면 이거는 더 심한 노골적으로 거죠. 예, 예. 그런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또 국가 그 행정 수반으로서 네. 해서도 안 되고 도의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네. 또 사실상 이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중하시고 이번 선거에 어느 당이 승리를 하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뭐 그게 이제 3년 동안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해내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지 네. 지금 다니면서 그런 선거운동 같은 그런 일을 행동을 하는 거. 하시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맞지 않다. 않다 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질문은 왜 제가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이미 이건 정말 잘 모르는 내용이라 제가 지금 의료 대단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PA 얘기하고 간호사들 업무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의료법 위반이다 이거. 근데도 지금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명확히 의료법 위반인 거죠? 지금 간호사들한테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거는. 네. 지난번에 간호법 이렇게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됐죠. 그 간호법에 보면은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의사들의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가 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개정안이. 그때 네. 포함이 되어 근데 거부권 있었습니다. 행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는 뭐 전체적으로 뭐 꼭 그 규정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를 행사했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간호사가 의사들의 의료 행위의 일부를 하게 하는 거는 그 법은 안 된다 하고 네. 지금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한 행사했죠.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제 지금 뭐 의대 정원 문제로 파업을 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간호사의 손을 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의료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앞에 했던 행동과 네.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냥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필요성 뭐는 제도적으로 볼 때에 사실 선진국에서는 PA라고 PA라고 그러죠. 이 간호사가 네, 의사들 네, 행위를 이제 일부 보조하거나 이제 하는 맞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네.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 네. 게 이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뭐 입장에 그때 따라서 여긴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러면은 누가 대통령에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거는 사실은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이게 또 마치 간호사와 의사들 간의 직역 간의 갈등처럼. 갈등으로 네, 또 그렇게 보여져요. 번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여기에 이제 또 한의사들도 참여를 음, 했습니다. 음, 우리도 이제 양의사들이 하는 그런 의료행위나 이런 걸 우리도 잘 할 할 수 수 있게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자리에 네. 한의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또 그 활동을 또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각 영역에 이제 고유의 그런 영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체계나 질서가 예.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불합리가 있고 고쳐야 된다면은 전체 의료 체계를 놓고 네. 국가 백년 대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고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때 그냥 이때는 이런 잣대, 지금은 그러니까요. 요런 잣대 이러면서 그런 완전 근본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는 이번에 만약 이렇게 했다가 예, 예. 만약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동안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허용했던 간호사들의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또 그는 위법이고 네. 무면허 의료 행위니까 처벌한다. 한의사들도 처벌한다. 그리고 지금 원격 의료 이것도 네.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죠. 한다 이런데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는 원격 의료 지금은 법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맞아요.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요. 또 이 의사들 늘리는 것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뚝딱 늘려가지고 마치 그냥 여기에 무조건 따라 이렇게 예, 하는 예. 거는 이거는 국가 폭력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예. 또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 인력, 교수진이 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게 좀 하시라 예. 이렇게 진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에게 한마디 괜찮으시겠어요? 괜히 부담되는 거 아닌지 몰라서. 예.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예, 예. 임종석 실장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진 이런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고 저도 같은 동병상련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실장님이 좀 마음의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좀 더 좀 대의적으로 크게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큰 인물답게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조만간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고 또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임 실장님이 임 전 실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실 그런 좌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큰 뜻에서 임 전 실장도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계속 하셔서 민주당의 악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 패배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 실장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을 조금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결정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서로에게 전혀 좋지 않아요. 전현희 후보에게도 그렇고 민주당이 총선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원분들도 그런 점을 조금 잘 참작하셔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원분들도 그런 점에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그동안 이제 뭐 종로에서 열심히 뛰시다가 또 백의종군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동갑에서 다시 전략공천을 받으셨으니까 유니스 의원과 잘 대결하셔서 꼭 승리하셔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그 성원을 잘 입으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놓여진 여러 과제들을 차근차근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절박한 예, 마음으로 예, 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성동구 주민 여러분들도 전현희 위원장 또 후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선거 운동에 들어가서 유니스 의원과 멋진 한판의 대결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텐데도 이렇게 오마이TV와의 정을 생각하셔서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앞으로도 종종 나오셔서 또 선거 상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자,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지만 또 전현희 위원장 좋아하셔서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